매출이 어느 정도 나냐면 매출이 한 달에 1.5억이 나온대요. 진짜 많이 팔죠, 한 달에. 근데 여기서 얼마가 남냐? 사장님이 최근에 좀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같이 좀 불경기일 때는 유행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저가형 아이템 그리고 무한 리필입니다.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무한 리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무한 리필 중에서 특히 고깃집 무한 리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볼게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어차피 다들 아실 거예요. 명륜진 사갈비 다 아시죠? 이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고기싸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화로선생, 육리제당, 이 4가지가 보통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들은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확장하는 브랜드들로 알고 있어요. 명륜진 사갈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국에 한 600호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창업할 때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좀 더 딥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특히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4개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은 초기 가맹점이었어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벌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약간 가게를 반오토 형식으로 돌리고 나서 이제 이 4가지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를 찾으신 케이스예요. 투자금이 꽤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브랜드들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이런 브랜드들은 소비자한테 받는 가격의 형성이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가 오가요. 그리고 한 19,900원 보통 이런 데가 많죠. 또 이 가격대에 형성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20,000원이 넘어가는 순간 소비자는 비싸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릴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대 후반이 최고예요. 한 명당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제한시간 2시간을 걸죠. 왜냐면 무한리필인데 막 10시간씩 먹을 수 없잖아요. 2끼씩 먹고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2시간의 제한시간 동안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무한리필 고깃집이라고 해서 막 삼겹살만 주잖아요.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삼겹살, 목살, 양갈비도 있고요. 심지어 뭐 양념 소갈비, 양념 돼지갈비, 요즘엔 닭갈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뭐가 있냐면 여기다 더불어서 한식 뷔페처럼 가운데다가 피자, 치킨, 뭐 떡볶이 이런 분식류까지 다 넣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품목들을 2시간 동안 18,000원에서 19,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다. 손님 입장에서 어때요? 좋죠. 싸게 조금만 내고 많이 먹으니까 좋잖아요. 사장님들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어때요? 매출이 늘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럴까요? 과연 실상 이렇게 아름답게만 꾸며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볼게요. 사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맹점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전달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정말 거짓말 1도 보태지 않고 들은 대로 정리를 할게요. 물론 중간중간에 제 생각들도 넣을긴 할 건데 그 사실은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반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가율이 50% 이상이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가율이 50% 이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18,000원에서 19,000원 냈는데 손님들 어때요? 그냥 좀만 먹고 가지 않죠? 진짜 우겨 넣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면은 막 우겨 넣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원가율이 절대 40% 언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최소 50% 이상이에요. 여기에 더불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재고 관리가 상당히 타이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겹살, 목살, 양념갈비, 닭갈비, 피자, 치킨, 떡볶이 이런 많은 아이템들을 동시에 다뤄야 되는 보니까 이게 재고 관리가 좀 어려워요. 좀만 삐끗하면 어때요? 오래돼서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늘겠죠. 이처럼 다뤄야 될 품목이 많은 거일수록 원가율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진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여기 살짝 저희 브랜드를 살짝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브랜드, 저희 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를 좀 꾸며놔서 그런지 진상이 술집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비교했을 때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사장님이 어떤 얘기 했냐면 하루에 10명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본능이기도 한데 조금 저렴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진상 손님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급지면 고급질수록 비싼 데면 비싼 데일수록 진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고단가에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많다고 사장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약간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세 번째는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 50평 이상, 거의 100평까지도 하거든요. 200평도 하고.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평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로 요즘에 여기도 경쟁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좀 더 인테리어들이 좀 고급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꾸며놓고 뭐 싼 느낌에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고급진 인테리어인데 우리 이렇게 많이 싸게 줘, 이런 느낌으로 보통 가요. 왜냐면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분위기 좋은 데서 양껏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근데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한 7억 이상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 말하는 네 번째 특징은 자, 수익성이 낮다. 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원가율이 높죠. 투자금이 높아요. 그리고 박리담회죠. 그럼 어때요?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평수에 그 인원을 감당해야 하니까. 요즘같이 사람 구하기 힘든데 인건비 많으면 좀 하지.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직원 관리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 많은데 손님도 엄청 많으니까 일도 많고 재고 관리도 많고 달아야 될 거 많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관리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가율도 높고 투자금이 높은데 인건비까지 높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거기 어때요? 평수를 작은 평수에 안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평수가 크기 때문에 임대료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원가율 높고 인건비 높고 임대료 높고, 그럼 어때요? 마진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그렇다고 이게 단점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5번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꽤 잘 되는 편에 속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매출이 한 달에 1.5억이 나온대요. 진짜 많이 팔죠. 한 달에 1.5억은 진짜 많이 파는 거예요. 이거 장사 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많이 파는데 여기서 얼마가 남냐? 사장님이 1,500이 안 된대요. 1,500이 안 된대요. 자, 이거 보면은 그래도 1,500이면 높은 금액 아니야? 개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다섯 번째 이유예요. 이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월 1억 이하면은 나는 끝난다. 더 심하게 얘기하셨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약간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월 1억 이하면은 그냥 적자 수준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높고 원가율이 높고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큰 평수니까. 그래서 자기가 월 1억 이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하시더라고요. 자, 1억 5천이라는 매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진짜 매 시간 점심 저녁에 피크 타임에는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수준으로 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매출이에요. 그냥 설레설레 차 있어도 되는 매출이 아니라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기준에서 1억 5천인데 그때 남는 금액 이거인 거고, 근데 장사가 조금만 안 된다, 조금만 매출이 빠진다, 그럼 어때요? 사장님 말대로 정말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장사 잘 되잖아요. 빠글빠글 하잖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이거 안 볼까요? 이 상권? 이 가게에서 이제 막 빠글빠글 하고 있는데 길 건너에 자리가 하나 났네, 큰 평수에. 자, 이거 잘 되는데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때요? 1억 5천을 뭐 예를 들어 좀 8천씩 자 나눠 먹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 했죠? 큰일 난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경쟁이 심화될 때 어떻게 되냐면 막 스트레스하다 막 심해질 때 이렇게 확 망하는 이유가, 사실은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니 이렇게 잘 됐으면 이렇게 망해야지 정상인데 왜 확 올라갔다가 확 망하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나눠먹기 하는 순간 그냥 수익을 나눠먹는 게 아니라 매출을 나눠먹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둘 다 망해요. 둘 다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사장님 말씀은 뭐냐면은, 사장님께서 이 매출을 유지하다가 아니면 좀 더 올리다가 자기는 양수양도로 넘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다행히 그래도 저희 브랜드랑 좀 비교해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시니까. 근데 완전 극단적인 케이스죠. 저희는 이렇게 장사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평수를 좀 작은 평수, 한 1, 20평대 작은 평수로 하고 약간 알짜로 돈을 벌자, 이런 입장이면, 여기는 그냥 크게 화끈하게 해서 매출 늘린 다음에 그만큼 수익 가져가자, 이런 입장이 완전 다른 결이거든요. 결이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보다는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근데 다른 방향성을 사장님이 둘 다 경험하시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요거는 수익은 그렇다 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못해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투자금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양수양도를 하고 다시 우규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그 말 듣는데 저는 좀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창업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공부 많이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